2015년 여름, 카메라를 든 취재진 몇 명이 스촨성 깊은 산중의 어느 숲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정북을 가리키다가 천천히,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완충 상태였던 카메라 배터리는 화면을 꺼뜨렸고 팀원들 사이에는 말 대신 눈빛만 오갔습니다. 그들이 서 있던 곳은 헤이주거우 수십 년 동안 사람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쌓여온 숲의 어귀였습니다. 헤이주거우. 한자로 흑죽구, 검은 대나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중국 스촨성 량산 이족 자치주에 자리한 이 계곡 지대는 해발 수천 미터의 산악 지형이 겹겹이 쌓인 곳으로 외부와 단절된 지형 탓에 오랫동안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여름이면 짙은 안개가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하늘은 나무 사이로 조각조각 잘려 보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땅, 그것이 이 숲의 첫인상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지역에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동양의 버뮤다 삼각지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배와 비행기가 사라진다는 버뮤다처럼 이 숲에서도 사람과 장비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거듭 쌓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별명 하나가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중국 바깥까지 퍼지게 된 데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오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계곡이 처음부터 외부에 알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 땅은 량산 이족의 터전이었고 외부인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오지였습니다. 현지에 전해지는 구전에 따르면 예로부터 이 숲 깊이 들어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전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 땅은 이미 어떤 기억을 품고 있었던 셈입니다. 공식 기록으로 흔히 언급되는 가장 오래된 사건은 중국 국공 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0년대 이 일대를 이동하던 국민당 소속 병사 수십 명이 행군 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당시의 혼란스러운 전쟁 상황 탓에 체계적인 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어떤 유해도, 어떤 장비도,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기록이 독립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먼저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 지역에서 민간인 실종과 이상 경험 보고가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약초를 캐러 숲에 들어간 마을 주민, 사진을 찍으러 간 탐험가, 진상을 파악하러 떠난 취재진까지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숲과 관련된 보고는 한 세대가 지나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된 것도 있고 전언에만 의존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 하나하나를 따로 보면 설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지형, 악천 후, 길을 잃는 사고지런 일은 세계 어느 산악지대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보고가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된다면 질문은 달라집니다. 이 숲에는 다른 험지와 구별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그 의문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끌었고 그 중에는 카메라를 든 취재진도 있었습니다. 2015년 중국 방송의 취재팀이 이 숲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과학적인 측정 장비를 갖추고 현지 지형을 아는 가이드와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 처음 몇 킬로미터 동안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안개가 짙었고 지형은 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숲이 특별히 다르다고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이상이 시작된 건 한참을 숲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가이드가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확인하려 했는데 바늘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서히 회전하거나 특정 방향을 가리키지 못하고 흔들렸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숲에서 나침반이 오작동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취재진은 이것이 단순한 기기 결함만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숲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도구 하나가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카메라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완충된 배터리가 예고 없이 방전되거나 정상 작동하던 카메라가 갑자기 꺼지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장비가 동시에 멈춘 것은 아니었지만 복수의 기기에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이 취재진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자장비는 강한 자기장 환경에서 예기치 않게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핵심적인 단서로 이어집니다. 취재진은 결국 계획보다 일찍 숲 밖으로 나왔습니다. 돌아온 뒤 그들이 보고한 것은 나침반 오작동과 장비 이상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취재 과정에서 어떤 인체 피해도 어떤 실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감각과 디상하다는 증거 사이의 간극, 이것이 헤이즈거우 미스터리의 핵심에 자리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보고들 중 물리적으로 확인된 증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종자의 유해나 소지품이 이 수반에서 발견됐다는 공식 기록은 현재까지 확인하기 어렵고, 많은 이야기가 생존자의 증언이나 2차, 3차 전원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이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드는 동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도,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자주 언급되는 가설은 강한 자기 이상입니다. 이 지역 지하에 자철광처럼 강한 자성을 띤 암석이나 광물층이 분포한다면 지표면에서의 자기장이 국지적으로 뒤틀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성광물이 밀집된 곳을 지날 때 나침반이 오작동하고 전자장비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헤이즈거우의 지질이 그런 구조를 가질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상 가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 자기장이 나침반과 전자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실종을 직접 유발한다는 연결고리는 과학적으로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장 교란이 방향 감각이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존재하지만 그 효과가 수십 명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만큼 강력하다는 근거는 지금으로선 부족합니다. 나침반이 멈춘다고 사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지형 자체의 위험성입니다. 헤이즈거우는 경사가 급하고 협곡과 절벽이 반복되는 산악 지형입니다. 짙은 안개가 가시거리를 수미터 이내로 줄여놓는 날이 잦고 계절에 따라 지면이 불안정해지기도 합니다.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에서 낙상이나 급류 사고가 발생한다면 험한 지형 특성상 유해조차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이고 일부 실종 사례는 이것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목되는 것은 기후와 지형의 복합 작용입니다. 이 지역은 기온 변화가 급격하고 날씨가 예고 없이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나 급격한 기온 저하가 체력을 빠르게 소진시키고 짙은 안개가 오래 지속되면 심리적 압박도 커집니다. 여기에 나침반 오작동까지 더해진다면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 날씨까지 급변하는 상황은 경험 많은 등산가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했을 가능성입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유기물이 밀집된 특정 지형에서는 메탄이나 황화수소 같은 유해 기체가 지면 근처에 축적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기체가 이 지역에 존재한다면 두통, 방향 감각 상실, 나아가 의식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도가 높은 산악 지형에서 발생하는 저산소 상태가 판단력과 공간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어느 것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각 가설을 검토할수록 하나의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어떤 가설도 혼자서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상은 장비 오작동을 설명하지만 실종 전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지형과 기후는 사고를 설명하지만 나침반 오작동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유해 기체는 일부 경우를 설명할 수 있지만 검증된 측정값이 부족합니다. 이것들이 동시에 작용한다면 어떨까? 그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그것을 입증할 체계적인 현지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헤이즈거우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골짜기를 채우고 대나무 숲은 빛을 가립니다. 이 땅이 품은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인지 일부가 과장되어 전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솔직한 대답은 이것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모른다. 그리고 그 모름산에 이 숲의 이야기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